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님 모시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기업들의 이야기들 갖고 오셨을까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밸류업 지수 얘기네요. 네. 한국거래소가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구성 종목 선정 기준 발표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체인지 방안으로 이걸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 투자 유도를 한다. 뭐 이런 목적인데요. 100개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하고 이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돼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네. 요 정부 밸류업 정책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 사실은 네. 이 밸류업 지수 100을 발표한 거고. 예. 그리고 물론 11월 30일까지 ETF까지 있는다고 그래요. 네네. 네, 밸류업 관련해서. 우선 기준을 보면 이건 이제 매년 이 기준 시점은 이번 100개를 뽑은 기준 시점이면 1월 2일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거는 올해 1월 2일 그렇죠. 1월 1일 기준을 잡아서 예, 예. 이제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이제 아마 얘기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날 연 1회 한번 이 100개를 기업을 변경하는 건 하겠다. 바스켓 조정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얼른 뭘 담을지 하는데 예, 예. 우선 5단계 정도를 거친 것 같아요. 밸류업이 뭐냐에 대해서 정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선 시가총액이겠죠. 예. 시장 대표성의 시가총액.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역시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 2개를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평가는 PBR을 잡은 것 같고 네. 자본 효율성은 ROE 요렇게 5개를 가지고 한 100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카트라인 조건은 있어요. 2년 연속 2년 합산해서 손익이 적자면 제외. 탈락. 예. 그리고 PBR이 전체 산업군 내에서 50% 이내에 하는데 예. 요걸 다 만족하더라도 ROE가 우수한 기업을 우선순위로 올리겠다. 요 기준으로 일단은 해서 이번 100개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결국 이제 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9월 30일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토대로 한 기초로 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네. 또 이제 투자자들도 관심을 이끌게 하고 기업들도 여기에 맞추게 하고 네.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첫날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역시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시장은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역시 어거지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밸류업 지수를 연기를 피운 건 꽤 됐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이곳저곳에서 설명을 좀 할 때 이 정도에 가지고 시장을 활황시키기는 어렵다. 첫 번째, 이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많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 발표가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상과 똑같이 발표한 첫날부터 3% 정도 떨어졌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밸류업 자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예. 이 5가지 기준 잣대만 가지고도 좀 왈가불가 많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은행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업 우리가 늘 밸류하면 KB 뭐 지주라든지 그렇죠. 뭐 하나 지주라든지 두 개 빠졌어요. 저 PBR 주가 빠졌어요. 대표되는 주식 그리고 아까 지금 종목이죠. 제가 마지막 이제 옵션 건 게 뭐냐면 2년 연속 합산 순이익 마이너스면 빼겠다 말했잖아요. 네. 근데 6개 하이닉스 들어갔어요. 네. 네. 이런 거죠. 그 기준을 놓고 봐도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만큼 주가가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지수 자체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밸류업 정책을 지금 몇 번째 업그레이드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제대로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결정판으로 밸류지수 100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시장 참여자는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역시 결과물도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수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수 종목에 산정된 종목들이 100종목이 있는데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라 좀 추가로 이게 바뀔지도 이제 관심이 모으고 있는데 이제 이거 밸류 공시를 조기 완료하면 이제 이 특례를 주겠다. 여기에 뭐 진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공시 예고들이 많이 좀 나오는 거니까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 밸류업 지수 발표지는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밸류업 관련된 공시도 고치고 뭐 뭔가 많이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원래 한 10개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죠. 원래는 거기에 먼저 그 밸류업 지수 관련된 기준에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표 기업, 특히 이제 밸류업 지수 1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뭐 키움증권 정도 참여하고 한 10개 정도. 그것도 이제 대부분 보면 금융당국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팔을 비틀 수 있는 기업들만 대부분 참여를 했어요. 뭐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신한지주라든지 예, 금융 쪽에서 약간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참여했고 대부분의 우리가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별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좀 일단 부음이 안 된 상태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반응이 뜨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 아까 1000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첫날 28.6포인트 떨어졌어요. 3% 그래. 떨어져가지고 992로 마감했어요. 이 1000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표 종목인 게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발표하는 날 삼성전자가 4.2% 하락했습니다. 어허. 일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냉각기에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마저 5% 수락을 했거든요. 일일 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현대차 4%, 마이너스 4%, 기아 마이너스 4.6% 하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대에서 물론 이제 아직 일주일이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론적으로 봐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밸류업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게 첫 번째죠. 그죠. 밸류업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혜택을 주고 여기에다가 거래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완책이 나오겠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11월 4일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밸류업 지수 기초로 한 ETF 상장지수 펀드하고 네. ETN 상장지수 증권 상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기초 상품 이 지수를 기초 상품으로 한 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네. 진입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자산운용사 10곳의 상품 출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한 1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밸류업 지수가 편입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아, 저 기업은 정말 밸류업이 됐어. 아, 믿을 만해. 이 기초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사실은 ETF나 ETN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인데 이제 이게 정부의 프로그램대로 일정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무조건 11월 4일에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삼성하고 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뭐 KB 한국투자전 10곳 정도 예. 자산운용사에 참여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곳당 1개 정도 ETF가 나오겠죠. 그러면 네. 10개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거죠. 아니 기준 자체가 늘리는데 저 기준을 가지고 ETF를 만들면 이게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물론 요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ETF에 목숨을 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 하나그룹의 인사에서 그 하나 자산운용 CEO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ETF를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최근 자산운용사에서는 사실은 ETF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ETF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그 CEO의 평가 정도로 할 정도까지 하는데 네. 저는 이 밸류업 지수 ETF에 그 정도로 CEO들이 올인을 할까? 저는 되게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일단
밸류업 지수 자체가 흥행을 못 시켰고 네. 그리고 밸류업에 들어가는 그 지수에 포함된 기업 자체에 대한 기준에서 시장에서 계속 말이 많아서 이 기준이 흔들리는데 밸류업 ETF가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 흥행하려면 정부의 어떤 이런 주도도 그렇고 거래소 쪽의 이제 지수 개발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큰 손들이 움직여 줄 만한 동인들이 있고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국민연금 쪽을 봐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융제약 바이오 뭐 투자비는 높였다 그러고 철강조선 IT는 낮추고 네. 국민연금이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져보면은 비중을 줄였어요. 네. 그죠? 그럼 이제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이 억지로 국민의 돈인데 그거를 되지도 그렇죠. 않는 거에 투자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좀 들어올 만한 밸류업 지수가 돼야 되는 흥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렇죠. 움직이려면 많이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 밸류 지수 발표를 보고 저희 리더스 인덱스에서 제가 어제 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매출 순위 상위 한 500대 기업 중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1년간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제 예. 연구원들하고 예. 해봤더니 한 152개 정도 상장사 350개 중에서 152개 정도가 국민연금 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국민연금의 지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히 알거든요. 국민연금이 보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그 상장사에 투자를 할 때 직접 운용을 하는 거는 거의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위탁 운용을 하죠. 그렇죠. 예. 위탁 그 위탁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증권사의 마케팅 담당이에요. 그럼 국민연금의 돈 한 1조 정도를 리테일 가져오면 되게 큰 성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운용을 잘합니다. 민감하게. 수익을 나지 않으면 바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받는 자산운용사나 정부사에서는 국민연금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분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1년 동안 1월 2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를 좀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연금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나 건설 쪽 유통도 다 빠지고 네. 오히려 재밌는 게 건설 쪽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고친 건설주가 HD 현대산업개발, GS건설, 국민연금이 뺐을까요, 넣었을까요? 빼야 정상 아닌가요?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네,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저가야.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네, 들어가요. 반대로 원래 가장 핫했던 게 AI 산업 이후 AI 발전 때문에 우리가 그 변압기라든지 전선주 네. 굉장히 더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죠. LS 전선, 효성, 중공업 이쪽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은 국민연금이 이미 차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걸 제가 조사하면서 하나 더 본 게 뭐냐면, 좋아. 그러면 밸류업 지수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좀 봤어요. 그렇죠. 네. 봐야죠. 궁금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렇게 부업을 시키는데 국민연금 이게 동조를 했을까 동조하지 않았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예상대로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 밸류업 지수 중에서 편입된 종목 중에서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46개 국민연금이 참여를 했는데 5% 갖고 있는데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16개만 지분을 늘리고 나머지 30개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은 매 분기마다 5% 지분율 공개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그것만 잘 보셔도 그것만 좀 따라가도 어느 정도 큰 손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밸류업 정말 가치를 높여야 된다. 여기 뭐 근본적인 의도에는 우리가 다 정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이런 레포트를 냈어요.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 연구.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거예요 사실은. 네. 결국은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나 주가지수 상승률은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배구조를 개혁했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회의적인 대목인데
결국은 지배 구조를 완전히 잘 해줘야지 주가가 밸류업 되는데 이제 여기를 딱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보고서 같은데 네.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저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 너무 어거지다, 회의적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 지금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국정감사에 재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상법 제389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는 이사들은 기업과 기업에게만 충실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정 의원께서 개정을 안을 올렸죠. 이거를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해라 라는 개정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계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예. 이 보고서는 그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보고서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정확한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몇몇 경영학 교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이런 리포트나 보고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보고서의 연구소는 팬데믹 이후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를 했는데 아시아 개발 ACGA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예. 논리성이 굉장히 일단 첫 번째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가 주가에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걸 하려면 최소한 30년, 20년간 장기간의 보고서와 그리고 아시아 국부뿐만 아니라 스탠다드한 글로벌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를 해봤더니 아시아 각국의 주가 상승률하고 주가 상승률하고 지배구조 순위를 두 개만 봤어요. 네. 주가 상승률하고 지배구조 순위하고가 과연 리니어하게 상관성을 가지느냐? 심플하게 이걸 본 거예요. 별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상관성이 없냐? 봤더니 지배구조보다는 다른 외부적 환경 요인에 주가는 더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더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학자들은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몇 가지 변수가 많을 때는 몇 가지는 컨스탄트, 즉 상수화를 놓고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경영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보고서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하는데 이 보고서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밸류업 왜 하냐? 그 외부 환경에 주가는 더 많이 움직이는데 밸류업 할 필요는 뭐가 있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지. 그 외부 환경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걸 연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상의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보고서를 낸 거는 다분히 의도가 보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지배 구조 개선과 이것이 밸류업이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관이 지금 밸류업을 하려면 지배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상법 개정도 이걸 그걸 앞두고 개반적이에요. 있는데 네.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억지 논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그러면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아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저렇게 헐렁 날아가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많죠. 이걸 고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기업 여건이라든가 경제 환경, 투자 측면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이걸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뭐 저걸 해야만 저거 하면 빠진다 이렇게 규제만 있고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페이버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 청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좀 결국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거 실패로 돌아가는데 여기 좀 이걸 더 보완하고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밸류업에 대한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 되려면 말 그대로 기업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본질 가치가 높지 않은데 배당 아무리 하고 소위 말해서 은발의 오줌 내기식밖에 대책이 안 되는 거죠. 배당 자사주 소각은 사실은 기업이 밸류업 되고 나서의 결과물인 거죠.
그렇죠. 결과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거꾸로 그 기업의 가치가 없냐를 따지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배구조가 불투명한데 그 기업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라고 묻기 때문에 상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다시 말해서 이 사회 구조가 별로 안 좋은데 왜 그 기업이 잘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고려한 사태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밸류 이야기를 딴 데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좀 좋다 이겁니다. 밸류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 규모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낮은데 본질적으로 뭘 건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어거지식 밸류 지수, 이런 어거지식 리포트 시장에 별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한국의 기업들이 주가가 밸류업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원풍 박주곤 대표님과 함께 밸류업 얘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